중고등학교 시간에 역사 배울 때는 고주몽이 동명성황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환단고기에는 고두막한 후기 북부여를 열었던 한무제의 침략을 물리쳤던 그 고두막한이라는 분의 호가 동명왕이에요. 그리고 이제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 나라를 처음에 동명국이라 그랬다. 그 동명부여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졸본에 도읍을 했기 때문에 졸본부여라고도 한다. 해서 그 동명왕은 후기 북부여를 개창한 그 고두막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우리나라의 이 부여사가 바로 잡히는 날이 우리 민족사가 회복이 되는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부여사라는 것은 이 단군조선과 고구려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고리에 해당합니다. 우리는 그 고리를 잃어버렸어요. 뭐 어떤 저기 유인원 같은 데서 인간이 나올 때 뭐 잃어버린 고리, 미싱 링크라는 말을 쓰는데 바로 지금 우리 민족사에서 이 부여사는 미싱 링크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바로 그 잃어버린 그 고리를 찾아주는 것이 저는 부여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금 역사서에는 해모수의 아들이 고주몽이라고 돼 있어요. 예. 해모수의 아들이. 예. 근데 환단고기를 보면은 고조 할아버지거든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오해가 될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모수의 입장에서는 자기 증조 할아버지가 해모수잖아요. 예. 이름이 같아요, 이름이. 모수라는 이름이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 고모수를 해모수로 오인을 해가지고 역사책에 기록을 하지 않았나. 우리 역사의 진실을 탐구하는 역사대담, 인류 시험문화와 한민족의 국통맥을 밝혀주는 역사서 환단고기가 지닌 가치와 진면목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대전대학교의 윤창열 교수님을 모시고 환단고기가 진서임을 알려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도 좋은 말씀 많이 들려주셨는데 환단곡의 어떤 그 편찬 과정이라든가 그리고 그 진서임을 밝히는 특히 그 광개토대왕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참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오늘도 그 기존 역사서에서 풀지 못하는 그 역사적 사실을 환단고기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네. 먼저 그 충북 증원군에서 탑골이라는 절터에서 그 불상에 발견됐고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환단고기가 진서라는 걸 밝히는데 이 불상이 왜 중요한가요? 1915년에요. 1915년에 그 지금의 이제 충주시죠. 충주시 노은면 금학동 탑골이라고 하는 절터에서 금동불상이 하나가 출토가 됐습니다. 근데 이 금동불상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연호하고 간지가 함께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쓰였냐면은 건흥 5년. 건흥이라는 것은 이제 연호가 되겠죠. 건흥 5년 세제병진. 그 해는 이제 병진년이다 이거죠. 세제병진에 불제자인 청신여 상부 암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불상을 내가 조성하는데 그 태어나는 윤회하면서 계속 태어나는 때마다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법을 이제 듣고자 하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그 일제시대 때 학자라든가 지금의 그 한국의 학자들이 이 불상에 대한 논문을 쓰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일본의 학자인 구로이다 가스미, 흑판승미는 이제 거기 병진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이제 병진년을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596년이 병진년이에요. 이게 596년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대한민국에서 그 불상 연구의 1인자라고 한다면은 동국대학교의 문명대 교수예요. 동국대학교 문명대 교수는 이것 역시 596년 병진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거 신라에서 만들어진 불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원룡 박사는 이거보다는 좀 앞선 것 같다. 그래서 550년 이전 같다. 이제 불상이 좀 투박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536년에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지금까지의 그 연구 결과가 예, 예. 나오고 있어요. 이 불상의 제작 연대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다양한 의견들, 예. 특히 그 뭐 고구려와 신라까지도 이야기 거론되고 있었네요. 이게 다 아무래도 이 그 건흥이라는 이 뜻을 잘 몰라가지고 그렇죠. 생긴 뭐. 근데 이제 그 환단고기를 보면은 예, 예. 이제 여기에서 그 환단고기의 그 가치가 이제 위대해지는데요. 그 환단고기 고구려 본기를 보면은 이제 장수 열제께서 예. 임금이 되셔가지고 연호를 건흥이라고 세웠다. 예.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 불상은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불상이고 장수 열제 때 만들어진 불상이라는 것이 자명해지죠. 근데 건흥 5년 세제 병진이 정확합니다. 예. 광개토 열제의 아들이 장수 열제거든요. 그 광개토 열제가 412년에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이제 장수 열제가 412년에 임금이 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구려는 즉위년 칭원법을 씁니다. 그 즉위하는 해가 원년이에요. 그러면은 건흥 5년이라면 언제냐면은 416년이 됩니다. 412, 13, 14, 15, 16. 그 416년이 건흥 5년인데 그 해가 병진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불상은 416년에 고구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정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단고기를 보면은 그 해답이 그냥 금방 나오는데 지금의 그 대한민국의 학자라든가 일본의 학자들이 결국은 그 상상을 통해 가지고 뭐 신라에서 만들어졌다. 이거는 뭐 596년에 만들어졌다. 이런 것이 다 허구라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그 저는 환단고기의 위대성이 드러나고 환단고기가 진서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환단고기의 기록을 통해 가지고 그 건흥 5년에 대한 이 내용이 말끔하게 이제 그 다 해소가 되었네요, 그죠? 그래요. 그 아무래도 이제 그 동북아에서 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는 것도 상당히 그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연호를 가졌다는 것은 당시에 이제 그 천자국임을 뭐 의미하는 뭐 그런 것도 의미도 갖고 있는데요. 예. 혹시 그 환단고기에는 건흥 외에 다른 그 연호에 대한 기록들도 있는가요? 예. 환단고기 이제 전체를 보면요. 예. 고구려 28명 임금의 연호가 참 다 나오면은 너무너무 그 위대한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8명의 임금의 9개의 연호가 환단고기에는 나옵니다. 예. 그래서 고주몽 성제가 기원전 58년에 그 북부여에서 임금이 됐을 때는 이 다물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이제 옛 영토를 회복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기원전 37년에 평락이라고 연호를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의 건국이 37년이라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6대 그 태조 무열제는 융무라는 그 성할 융성할 융자에다가 그 호반무자를 써가지고 융무라 그랬고요. 광개토 열제는 영락이라는 연호를 썼어요. 근데 이것도 광개토대왕 비문에 나온 거지. 이 삼국사기에는 고구려 28명의 그 임금의 연호가 하나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수열제는 방금 얘기했듯이 건흥이라는 연호를 썼고요. 문자 열제는 명치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그리고 25대 평원제, 그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예. 그 고사가 나오는 그 평원제 때 연호가 대덕이었어요. 그다음에 26대 영양제의 연호가 홍무, 넓힐 홍자에다가 호반무자 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이 보장제의 연호가 이 개화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금성문들이 막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예. 많이 발굴이 되는데 아마 그 이런 연호가 이제 나오면은 환단고기의 가치가 더 그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건흥 외에도 이제 뭐 다물, 영락, 뭐 명치, 대덕, 예. 이러한 것들이 말씀해 주셨듯이 그 뭐 사실 각지에서 그 출토되는 금성문에서 이 연호들이 뭐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 하루빨리 뭐 이제 그 해석이 되고 제대로 정립이 되면은 상당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이제 아쉬운 것은 지금 연호가 들어간 명문 불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그 경주의 서봉총에서 연수원년 이제 넓힐 연장할 연자에다가 목숨 숫자 연수원년 신묘년에 그 명문이 새겨진 은제 그릇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지금 이 연수원년의 연호를 모릅니다. 근데 이제 신묘년이면서 그 해에 임금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고국원 열제예요. 그래서 그것은 연수는 고국원 열제의 연호일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이 되고요. 경상남도 의령에서는 그 연가 7년 역시 그 연장할 연자에다가 그 아름다울 가짜를 썼는데 연가 7년 명문이 새겨진 금동열의 입상이 발견됐는데 이거 누구의 연호인지 지금 모르고요. 그다음에 1947년 평양 평천리 그 폐사지에서 영강 7년 영원할 영자에다 그 편한 강자를 썼는데 그런 금동불상이 발견됐는데 이 영강이라는 연호도 이건 이제 고구려의 연호는 분명한데요. 어느 임금인지를 모르는데 정말 그 환단고기에 모든 임금의 그 연호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연호들에 대해서는 아직 환단고기에서도 일단 지금까지 기록은 없는 없어요. 거죠, 그죠? 예. 하여튼 하루빨리 그런 그 연호들에 대한 뭐 일단 규명이 돼가지고 그 역사복원이 하루라도 빨리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 그 글을 보면은 그 고구려 영계 소문에 아버지와 할아버지 이름을 통해서도 그 환단고기가 진서임을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이 있던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1923년 그 낙양의 북쪽에 북망산이 있거든요. 북망산에서 그 천남생 묘지명이 발굴이 됩니다. 그게 이제 그 샘천자를 썼는데 원래가 이제 연개소문의 아들인 연남생이에요. 근데 당 고조의 이름이 이연이거든요. 못연자. 그래가지고 임금의 이름을 휘해가지고 이제 샘천자 천남생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뭐 연남생이란 사람은 보통 역사를 조금 공부한 사람은 다 알거든요. 연개소문이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남생, 남건, 남산인데 연개소문이 돌아가시자 그 연남생이 대망리지가 됐어요. 근데 이제 지방을 시찰해 갔을 때 둘째 동생인 남건과 셋째 동생인 남산이 구태타를 일으켜가지고 남생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남생이 이 고구려를 배반하고 당나라에 투항을 해가지고 당나라 군사를 이끌고 와서 고구려를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에 가서 이제 벼슬을 하다가 그 오래 살지도 못했어요. 46살에 죽습니다. 죽으니까 이제 그 사람 그 비석을 세웠는데 글은 이제 왕덕진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고요. 그다음에 글씨는 아주 그 명서예가로 이름 높은 구양순의 아들인 이제 구양통이라는 사람이 그 붓글씨를 썼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은 이 연남생의 아버지는 당연히 연개소문이겠죠. 할아버지는 태조라고 나오고 증조 할아버지는 이제 연자유라고 나옵니다. 그렇다면 연개소문의 아버지가 연태조가 되고 연개소문의 할아버지가 이제 연자유라는 것이 되는데 이 기록은 어디에도 이 기록이 없어요. 근데 환단고기에는 이 기록이 있습니다. 환단고기에 보면은 고구려 본기를 보면은 조대기의 말하기를 그래서 조대기라는 책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환단고기에서 제일 많이 인용이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대기는 우리나라에서 쓴 책이 아니고요. 대진국 유민들이 그 대진국이 망하자 그 대진국에서 고려로 가지고 온 역사서예요. 조대기가. 그래서 이 조대기는 그 뒤에 그 청평 이명이 쓴 진영유기의 저본이 되었고요.
이 진영유기의 저본은 이제 뭐 저 규원사화가 진영유기를 가지고 글이 써졌다는 것은 이제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 고구려 국본기를 보면은 조대기를 인용해서 연개소문의 아버지의 이름은 연태조고 연개소문의 할아버지는 연자유고 그리고 하나 더 나가서 연개소문의 증조 할아버지는 연광이다. 넓을 광자를 써가지고 이러한 기록이 환단고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천남생 묘지명하고 딱 들어맞으니까 야 이거 환단고기의 기록이라는 것이 믿을 만한 기록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묘지명에 있는 내용과 이제 환단곡의 내용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그 뭐 삼국사기라든가 삼국유사에는 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없습니다. 어디에도 이 기록은 없어요. 예. 예. 그 묘지명과 환단고기밖에 없습니다. 예. 근데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 그 천남생의 묘지가 발견된 게 언제입니까? 1923년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1923년이고 그 환단고기는 1911년에 그렇습니다. 만들어졌고요. 그게 상당히 이제 그 놀라운 예. 그런 사실인가요? 그러면 이제 그 환단고기가 그런 내용을 보면은 진서라는 게 명확히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를 또 그 부정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황당해가지고 말이에요. 네. 뭐 만주원류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해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이 글을 썼어요. 1923년에 천남생 묘지명이 발굴되어 가지고 연개소문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이름이 최초로 나왔는데 아니, 환단고기에 이 얘기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1970년대 후반기에 나온 이 환단고기는 그거를 보고서 베껴가지고 환단고기를 만들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한 주장을 해요. 그러면은 연개소문의 할아버지 연광이라는 것은 환단고기에 있고 천남생 묘지명은 없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그 환단고기를 위설하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전혀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때를 쓰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까 이제 환단고기에 나와 있는 기록도 사실은 그 조대기를 인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조대기도 그 세조 때 수거령에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책 아닙니까? 수상서목 중에 한 권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 고려 시대에는 서원간에 조대기가 보관이 돼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조선 시대 초기까지 있었는데 아마 그때 그 수거가 돼 가지고 폐기가 되지 않았나 참 이런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참 어떻게 본다면은 뭐 기존에 그쪽에 연구하신 분들 네. 어떻게 본다면 뭐 손바닥으로 뭐 하늘을 가리는 뭐 그런 그렇습니다. 격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단고기가 진서라는 그 이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자료가 뭐 이뿐만이 아닌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특히 또 북한의 단군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이게 그 진짜라는 거를 환단고기가 밝혀주고 예. 있다고 하셨는데 그 단군능이 무엇인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단군능은 이제 1993년도 10월 2일에 북한 그 사회과학원에서 발표를 합니다. 평양의 동쪽에 강동군이 있거든요. 예. 평양 동쪽 강동군에서 이 단군능을 발굴했는데 거기에서 단군의 유골도 발견했고 그 우리 사진을 찍어놓은 걸 보면요. 그 어떤 머리뼈라든가 온 몸에 그 뼈가 다 나왔어요. 그 사진 찍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단군의 유골과 유물을 발견해서 그 단군의 역사적 실존을 고고학적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북한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1994년에 북한에 있는 단군능을 완전히 복원해 놓았습니다. 예, 90년대요. 예. 그렇다면 뭐 단군능이 진짜 있었다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그 고종 때 대한제국 때에 이제 그 일단 단군 묘가 단군능으로 이제 승격이 됐고 그 후에 뭐 순종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1909년 순종 때도 예. 보면은 이게 다시 그 또 이제 많이 잡초가 우거졌다는 예. 그런 뭐 또 기록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뭐 일제 강점기 때는 뭐 어떻습니까? 그때 좀 일제 이제 강점기 때 기록은 예, 예. 하나가 나옵니다. 그 1932년에 빙어 현진건이 예. 그 이제 아마 피라 사건으로 감옥을 갔다 온 모양이에요. 아, 그래서 예. 이제 감옥을 갔다 와서 자기가 그 단군 유적을 한번 순례를 하고 싶다고 예. 단군 유적을 순례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1932년 7월 달에 바로 그 평양 동쪽 그 대박산에 있는 그 단군 능을 이제 가서 저기 관람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10월 달까지 10월 달에 강화도 마리산에 있는 그 참성단 유적까지를 자기가 다 둘러보고서 단군 성적 순례라는 책을 씁니다. 이제 거기에서 그 빙어 현진건은 뭐 그런 기록을 남기고 있어요. 내가 이 단군능을 참배하고 보니까 대박산의 그 산능에 이르니 울창한 송림이 뒤에 있고 정남쪽을 보면서 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산은 높지는 않으나 좌우에 강이 흐르고 강동의 전군이 그 눈아래 보이더라 하면서 이제 거기 동네 사람들하고 대화한 내용이라든가 뭐 동네 사람들이 이제 성금을 걷어가지고 뭐 단군능을 잘 보존하려고 생각을 갖고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도 이제 그 단군 성적 순례라는 책에 써놓고 있습니다. 그러겠어요. 그 발표가 나자 한국의 그 강단 사학계의 반응을 한번 좀 예. 살펴보고 싶어요. 북한이 왜 그렇게 황당한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 벌써 이제 부정적이죠. 예. 북한에 그 단군능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북한이 주체 사상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 같다. 이렇게 하고서 1994년에 한국 상고사 학보라는 그런 그 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식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북한에서 그 단군능은 학문적이라기보다는 이 정통성 확보를 위한 이 정치적인 면을 이제 더 보이고 있다. 이제 이것이 그 한국 강단 사학계의 반응이에요. 놀랍게도 조선시대 그 기록에 10군데 이상의 북한 평양 동쪽 강동군에 단군능이 있다는 기록이 10군데 이상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선왕조실록이에요. 조선왕조실록 그 숙종실록, 숙종 23년조를 보면은 강동의 단군묘 나오죠. 강동의 단군묘, 평양의 동명왕묘를 손질하여 좀 개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소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숙종께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제 임금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강동군에다가 오세단군 구울의 무덤을 거기다 썼고 그 장소가 대박산이다. 대박산에다가 장례를 지냈다. 이렇게 이제 환단 고기 속에 있는 단군세기의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조선시대 역사책에도 대박산에 단군 무덤이 있다.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의 명칭이 대박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오세단군 구울의 무덤이라는 게 정확하죠.